XRP를 포함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다중코인 ETF인 GDLC가 거래 승인을 받고 상장됐습니다. 지난 7월 초 SEC의 승인을 받자마자 내부적인 절차 문제로 거래 보류를 통보받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풀린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상장된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상장 90분 만에 2,400만 달러 거래가 성사되면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펀드로 등극했는데요.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 1,000원도 안 하던 XRP가 4,000원대까지 올라가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더 힘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XRP의 ETF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습니다. SEC는 지난 17일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제안한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거든요. 기존의 개별 심사 방식이 폐지되고 일반 상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한정됐던 현물 ETF 시장이 XRP로 확대된 겁니다. 폴 애트킨스 SEC 의장이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건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하는 구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6개월 이상 규제를 받은 선물 계약이 있는 암호화폐가 우선 승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XRP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8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에이다를 담은 미국 최초의 분산형 멀티 암호화폐 ETF인 디지털 라지캡 펀드의 승인을 확보했고요. 하루 전날 렉스 오스프리 XRP 현물 ETF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됐거든요. 이 상품은 첫 거래 90분 만에 2,400만 달러, 한화로 334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XRP 현물 ETF의 초기 거래 규모가 이전 어떤 선물 ETF보다 높다고 평가한 것처럼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이어질 추가 ETF 승인에 따라서 XRP의 금융권 수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17일 리플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과 싱가포르 최대 상업은행인 DBS 은행과의 중요한 협력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핵심은 XRP 레저 기반의 토큰화된 미니마켓 펀드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기관 투자자용 거래와 대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수준의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은 XRP가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현재 RWA 토큰화 시장은 미국 국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RWA 토큰화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 중에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29억 달러로 세계 최대 토큰화 자산 펀드죠. 근데 솔직히 리플의 XRP 레저에서의 RWA 토큰화 자산은 3억 5,609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1.48%에 불과합니다. 리플이 RWA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왜 시장이 리플과 XRP를 주목할까요? 자, 다시 리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RWA 시장에서 미미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리플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성장률에 있습니다. XRP 레저는 지난 한 달 동안 32.2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비트럼의 19.47%, 플룸의 12.62%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단 9개 프로젝트로 2억 4,320만 달러를 달성한 반면 아비트럼은 무려 113개 프로젝트로 8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이건 프로젝트당 평균 가치에서 XRP 레저가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XRP 레저는 기관급 토큰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투기성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프랭클린 템플턴, DBS 은행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의 분석가들은 XRP 레저의 성장이 투기가 아닌 실용적 사용에 기반한다고 평가합니다. 빠른 결제 속도, 낮은 거래 비용, 안정성이 실제 사용 사례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SEC와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XRP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암호화폐가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죠.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24만 1000건보다 훨씬 낮은 23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줬죠. 지금 업비트 종합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데이터랩의 세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8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수가 75를 넘으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현재 우리는 명백한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서 있다는 의미죠.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공포와 탐욕 지수도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XRP는 오늘 저점 4,215원, 고점 4,295원으로 비교적 갇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78, 공포와 탐욕 지수의 중립적인 위치,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의 강세 등을 고려하면 XRP는 언제든지 4,300원에서 4,350원 이 저항선을 돌파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밀리는 것 같아도 이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잖아요. 오전 대비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거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매도 없이 현재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때 쉽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 주요 지표들이 모두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말에도 충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기보다는 4,350원부터 4,500원 구간으로의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4,350원을 분명하게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4,5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이후 중요 정보는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